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가 엊그제인 것 마냥 생생하네요. 이 친구를 처음 알게 된 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요. 군대에서 만난 동기가 있습니다. 훈련병 때는 같은 소대였고 자대도 같은 부대로 배치받아서 비록 소대는 달랐지만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조금 친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저랑 나이도 동갑이고 알고 봤더니 저랑 다니는 대학교까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와는 엄청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휴가도 맞춰서 나가고 저녁도 당연히 같은 날에 하게 되었지요. 같이 저녁을 하면서 학교도 같은 시기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둘 다 자취를 하고 있던지라 복학을 하면서 같이 룸메이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질긴 인연이 군대에서 대학으로 모자라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저와 친구가 서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없는 저에게는 형제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저와 이 친구가 잘 지내는 게 참 신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나쁘게 말하면 약간 한량 같은 사람이었고 이 친구는 공부벌레에 가까운 샌님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나 이 친구는 우리가 서로 너무나도 반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되는 대로 계획 없이 살았는데 이 친구는 설계해놓은 인생이 있어서 착착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0살이 되는 해에 바로 장가를 가더라고요. 대학 시절부터 룸메이트 생활을 하며 동고동락하던 녀석이 장가를 간다니 정말 가족 중에 한 명이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젊음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가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딱히 진지한 관계로 만나는 여자도 없었어요. 친구 녀석은 아내를 선을 봐서 만났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만 듣고 친구 녀석이 조건을 보고 결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인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녀석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결혼식 날 처음 본 친구 녀석의 아내 모습은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조건을 보고 만난 게 아니라 외모만 보고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여자가 또 있을지 싶을 정도로 새하얀 피부와 고운 곡선을 그리며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떨어지는 그녀의 가늘고 길다란 목선에 어디서 선을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지 싶었습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했지만 친구의 아내를 보니 이 정도로 예쁜 사람이면 나도 자유로운 만남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답답하다 느낄 정도로 정해진 길대로 살아가는 친구가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자유롭게 만난 여자가 수십 명은 될 텐데 그 모든 여자들을 한데 모아놓아도 친구 아내의 미모에 비할게 못될 정도였고 답답한 동생 같던 친구 녀석이 이런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질투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이 친구와 같은 회사를 들어가면서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퇴근하고 와서 술 한 잔씩 기울이는 게 몇 찬 되는 낙이었는데 아내가 집에서 기다린다며 퇴근 후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녀석을 보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집에서 그렇게 잘 빠지고 예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싶어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매번 퇴근 후에는 둘이서 지냈는데 이제 저만 혼자가 되었으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고 쓸쓸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만난 하루 이틀짜리 짧은 인연의 여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도 그 쓸쓸함을 채우기에는 모자랐던 것 같네요. 그나마 친구 녀석도 제가 걱정이 된 건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먼저 저를 불러내서 술 한 잔씩 주고받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저랑 만날 때면 뒤는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주망태가 돼버린 친구 녀석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오면 신혼인데 남편을 저 지경이 될 정도로 술을 먹이는 제가 그녀에게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씩 내주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친구와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예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매일 회사에서 보니 같이 술 한 잔 못 먹는다고 친구 관계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지나다 마주친 친구 녀석에게서 친구 와이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때는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친구 와이프에게 술만 마시려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 중에 친구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가장 친한 친구 녀석이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저도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육아용품이며 요즘 젊은 주부가 환장을 한다는 유모차에 브랜드 있는 기저귀 가방 같은 걸 잔뜩 사가지고 선물이라고 줬습니다. 보통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도 해주지 않을 정도의 선물을 받고 나니 아무리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친구 와이프라고 저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친구 와이프를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만난 게 결혼식 때였는데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녀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으니 그냥 전화기 너머고 고맙다는 말을 듣는데도 그때 결혼식 날의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제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왠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그날에는 잠도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선물의 효과가 좋았는지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 녀석이 아내한테 허락을 받았다고 오랜만에 술 한잔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들어간다길래 오랜만에 코가 삐뚤어지게 밤새도록 마시나 싶었더니 밤 12시에는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2시에는 들어간다는 말이 12시가 되었을 때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데렐라도 12시까지는 춤을 추다가 간 거라고. 그러니까 12시까지는 일단 마시는 걸로 하자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친구 녀석이 분위기 봐서라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퇴근 후 친구 녀석과 회사 일이나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술 한잔하는 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저와의 술자리가 그리웠는지 평소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술을 엄청난 속도로 마셔대기 시작했습니다. 저야 주량이 워낙 세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술 마시는 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저도 조금 부담을 느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마셔대는 통에 이 녀석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잖아요? 같이 마시는 일행이 만취한 것 같은데 딱 한 잔만 더 마시면 진짜로 인사불성이 되겠다고 느끼는 시점이요. 제 친구가 딱 그랬습니다. 거기서 한 잔만 더 마신다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는커녕 자기 엄마 아빠가 와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취해 보였어요. 그런데 12시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다면서 친구 녀석은 그 시간을 끝까지 채우겠다고 술을 그리도 급하게 마시던 거였습니다. 결국 친구 녀석은 혼자서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비틀거리며 겨우 걸어다니는 친구 녀석을 부축해 집까지 바래다 주게 되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혼자서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집안까지 제가 부축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뜩하니 친구 녀석의 와이프가 저를 안 좋아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친구 녀석을 이렇게 만취하게 만든 저를 좋게 볼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써 선물로 그녀의 마음을 돌려봤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친구 녀석과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이는 일이 없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직 배가 많이 부르지 않은 친구 아내가 문을 열고 맞이해주는데 솔직히 친구 녀석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랬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백색의 모습뿐이었지만 지금은 화장기 하나 없고 잘 늘어날 것만 같은 잠옷 차림인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분을 있는 대로 찍어 바른 그때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요. 친구 녀석을 그녀에게 인도해줬는데 얼마 안 가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제가 집 안까지 들어가서 부부의 공간인 침실에 친구 녀석을 집어넣어줄 수가 없으니 저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생긋 웃으면서 그냥 여기에 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추우면 알아서 침대로 오겠지 않겠냐면서요. 그런데 그녀가 친구의 손이 빈손인 걸 확인하고는 순대는 안 사왔는가 보네 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말을 들으니 무슨 말을 하려는가 눈치를 딱 챌 수 있었어요. 12시까지 돌아올 친구 녀석에게 오는 길에 배부르고 나서 먹고 싶은 게 많으니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제가 또 눈치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 정도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만취한 상황에 심부름까지 못 해냈다면 친구 녀석과는 앞으로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잠시만 기다려달라 한 뒤에 밖으로 손살같이 뛰쳐나갔습니다. 적어도 제가 순대를 사서 가져다 주면 친구 녀석도 혼나지 않을 거고 조금이나마 친구 녀석과 저는 우정을 더 나눌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까 아직 불이 켜져 있는 순댓국집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 홀을 보는 분처럼 생기신 분이 계셨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고 들어오자마자 대뜸 순대 한 개를 주문하는 저를 보더니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보아하니 마감 준비를 하고 가게를 닫을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던 거죠. 순대는 잘라서 삶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먹을 양을 따로 준비해 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하는 것보다 번뜩 드는 생각에 결혼은 안 했지만 현재 제 아내가 임신 중이고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순간 가게 안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전부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영업이 끝나 곤란하겠다고 마하던 아주머니도 저한테 아내가 임신했는데 술이나 먹고 다니냐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순대를 한 줄을 통으로 삶아서 저한테 건네주시더군요. 얼른 가져가서 와이프 먹이라고요.
순대는 오래되면 다음날 못 판다고 그냥 한 줄 전부 다 삶은 걸 가져가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술은 이제 적당히 마시고 아이를 가진 아내를 더 잘 돌보라고 충고를 해주셨죠. 졸지에 저는 친구 아내의 남편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 시간에 정말 순대를 잔뜩 사들고 친구 집으로 당당히 귀환했으니 그녀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친구 녀석과의 우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아무튼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친구 와이프도 저랑 친구가 같이 자주 술을 마실 수 있게 배려해줬어요. 그래도 그때처럼 고주망태가 되지 않게 조절하면서 마신다고 마셨는데 얼마 전에는 친구 녀석이 결국 또 떡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친구를 부축해 또다시 도착한 친구 녀석의 집 앞, 배를 누르니 친구 아내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평소랑 다르게 과감하더라고요. 친구 녀석을 또 현관문 앞에 눕혀놓았는데 그녀가 저에게 매번 고맙다면서 사실 그때 순대 사다 준 것도 남편은 까먹고 있었고 제가 혼자서 사다 준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투가 평소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저보고 냉수 한 잔만 마시고 가라면서 저를 굳이 집 안으로 들이더라고요. 현관에 뻗어있는 친구를 뒤로하고 그녀와 식탁을 중간에 두고 마주 앉아 잠깐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시선으로 보이는 그녀의 옷자락 때문에 아주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녀는 봐도 문제가 없다며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 녀석이 너무 샌님이라 재미가 없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도 저랑만 놀고 오면 저렇게 술이 만취해서 신나게 놀고 온다며 자기랑도 저랑 놀듯이 놀아주지 않을까 저를 자주 만나게 해줬는데 맨날 저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저에게 친구 녀석이 저렇게 뻗으면 아침이 돼도 못 일어난다며 이렇게 된 김에 저보고 자기를 재밌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 녀석의 방 안에서 아직 현관 앞에서 엎드려 뻗어있는 친구 녀석이 코 고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친구 집에서는 몇 시간을 더 보내다가 현관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피해 도망 나오듯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친구가 저와 술을 마시러 나오면 매번 친구가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제가 일부러 나서서 친구에게 술을 권하고 제가 친구 집까지 가야 할 구실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냉수 한 잔 부탁한다는 말로 집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친구 녀석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둘도 없고 형제 같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이럴 때마다 큰 죄를 지은 느낌입니다. 그녀가 친구가 아니라 저를 만났더라면 저와 결혼을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아직도 진행형인 일이지만 언제까지 친구를 속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녀를 양보해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꺼낼까 생각 중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누워 있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지이고 올해 30살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 5년 차, 남편 철수와는 대학교 CC로 만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캠퍼스 커플에서 모두에게 축복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하며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바쁜 업무 때문에 얼굴 마주할 시간은 적지만 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년 전부터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귀여운 강아지 뽀삐를 키우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죠.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직접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선물할 때면 비록 말은 투박하지만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에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특별한 삶은 아니더라도 저는 제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달 전 옆집에 민혁이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불행, 아니 어쩌면 행복의 시작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옆집에 민혁이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이제 막 30이 된 저보다 3살 어린 남자였습니다. 그는 훤치 않기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마치 배우처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피아노 전공으로 현재 유명 아이돌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그에게 호기심을 넘어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서로 들어다 주거나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마주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유머 감각에 저는 남편과는 또 다른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가 만든 쿠키 드셔보실래요? 제빵 배우는 게 취미라서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직접 만든 쿠키를 건넸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받아 주었고,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들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눈빛에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고, 그와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남편과의 일상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공허함은 모두 잊은 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제게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그에게서 연애 시절 느꼈던 설렘이나 뜨거운 감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영업팀 과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회사 사람들과 접대 골프를 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성공을 위해 저 역시 내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고 깨끗하게 옷을 다리고 언제나 그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주말에 세탁소에 옷 좀 맡겨줄래? 와 같은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뿐이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그의 모습, 그리고 벌써 1년 이상 하지 못한 잠자리까지 저는 서운함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강민혁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때로는 그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를 구웠습니다. 남편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고 거실 커튼 뒤에 풍선과 반짝이는 전구도 달아놓고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이 잡혔어. 미안해. 먼저 자고 있어.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힘겹게 입을 뗐지만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남편은 거래처 사장님 오셨네. 나중에 통화하자.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화려한 식탁보가 덮인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게 결혼기념일은 그저 거래처 접대에 치여 사는 일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에서 잔잔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hrough the Night,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노래였습니다. 민혁이는 가끔씩 밤늦게 기타를 연주했고 저는 그의 연주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기타 선율은 마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은 그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고지어 편안한 티셔츠, 차림의 민혁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민지 씨. 마침 차를 내리려던 참이었는데 그의 집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커피향과 부드러운 조명은 차갑고 어두운 저희 집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저기요, 민혁 씨. 저 혹시 방해가 된 건 아니죠?
민지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그냥 차마 남편과의 사이가 삭막해서 그의 기타 소리에 무작정 찾아왔다고 말할 수 없어 말끝을 흐렸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받은 후 저는 그날따라 유독 힘들었던 하루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에만 빠져 사는 남편과의 소통 부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강민혁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까지. 그는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가끔씩 건네는 공감의 말들은 제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민지 씨는 정말 대단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그동안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름과 외로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빨개요? 울었어요? 그가 제 얼굴을 감싸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과 포근한 향기에 취해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이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저는 저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와의 달콤하면서도 슬펐고 혼란스러우면서도 황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선을 넘어버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밤에는 평범한 주부로, 낮에는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여자로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 있는 날이면 몰래 민혁을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봤던 레스토랑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고 주말에는 남편 몰래 차를 타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민혁이는 제게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설렘과 뜨거움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 애정어린 손길 하나하나가 제게 짜릿한 흥분과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욱 살뜰히 내조하려 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들킬까 조마조마하며 민혁이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꼼꼼히 삭제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 철수는 싸늘하게 가라앉은 얼굴로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민혁이와 나눈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예뻤어. 보고 싶어 죽겠어. 우리 언제 또 만나? 오늘 내 남편 야근이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나한테 숨기는 게 뭐야? 남편의 추궁에 저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제 휴대폰에서 민혁이와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하지만 변명할수록 더욱 비참해지는 현실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사진 속 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 행복이 철수 당신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였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당신이 이러는 건데? 철수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서류에 파묻혀 지냈던 시간들, 일 때문에 중요한 기념일도 잊어버렸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깊어지는 죄책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철수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고개를 떨구며 겨우 내뱉은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와 만남은 분명 제 잘못이었지만 그를 향한 제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수와의 무미건조하고 무관심해져 버린 일상 속에서 민혁이는 제게 잊고 있던 설렘과 뜨거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에 철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비록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민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혁 씨,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달려온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면서도 그의 품에 안기면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진정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이 빠지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민지 씨, 우리는 그냥 재밌게 논 거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그의 표정을 살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했잖아요. 당신도 내게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민지 씨,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마 저랑 결혼까지 생각하신 건 아니죠? 민지 씨도 남편분 있는 사람이. 그의 잔인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비웃는 듯한 표정을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따뜻한 가정에서 벗어나 짜릿한 일탈을 꿈꿨던 저와는 달리 그는 그저 순간의 쾌락을 즐겼을 뿐이었습니다. 재미라고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당신에게는 단지 재미였던 건가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는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한낱 모래성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참담함만이 남았습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민지 씨도 저와의 시간이 즐거우셨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무심한 말들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는 단지 저와의 관계를 재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그의 달콤한 속삭임, 뜨거웠던 눈길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더 이상 그에게 할 말도 물어볼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잃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 곳을 잃은 작은 새처럼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허공에 흩어지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는 그런 저를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차갑게 돌아서서 떠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저 흐느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을 떠나 이름도 모르는 한 지방 도시의 작은 다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니, 손님이 조금 만진다고 양주병 깨뜨렸다며? 손님한테 팁도 못 받고 뭐 하는 거야? 다방 마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하염없이 울렸습니다. 진한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연기를 내뿜는 마담의 모습은 제가 이전에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개를 숙인 채 겁먹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담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단란했던 가정을 꾸렸던 제가 이제는 싸구려 커피를 나르고 낯선 남자들과 싸구려 웃음을 파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나가. 여기는 언니처럼 고상한 척하는 애들 받아주는 곳 아냐. 마담의 비웃음 섞인 말에 저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이 남자, 저 남자의 장난감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에게 다시 희망이라는 따스한 햇살이 비출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